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빅숏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려온다면 우리가 밑에서 못 잡았을 때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기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못 잡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못 잡을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비트코인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이더리움 있잖아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못 넘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은 넘어섰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은 높지만 이더리움은 이 장기 채널, 하락 채널을 못 뚫으며 한번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3,180달러 이거를 못 넘으면서 마감한다. 지금은 뭐 3,226달러인데 이 밑에서 마감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숏을 잡기보다는 저는 내려오면 롱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더리움 단기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커져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자, 물론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자, 장기적인 그 관점이 지금 롱이죠. 단기적인 관점도 롱으로 잡아야 돼요. 자, 퍼뜩하다가는 빅롱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숏을 쳤을 때, 아, 이거 손절도 못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까지의 흐름은 이틀 정도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쇼타점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롱으로 수익을 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영상을 통해서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에 대한 값은 좋아요 하나로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요, 제가 1월 5일 날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자, 말씀을 드렸죠. 무작정 상승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5일 연속 상승한 마당에 조정이 안 나온다? 게다가 패러렐 채널을 딱 마주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도.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관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1월 5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이 타점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1월 6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비트코인이 못 버틴다? 그러면 결국에 내려온다. 물론 어저께 윗꼬리가 달렸다가 윗꼬리가 아니라 아랫꼬리가 달렸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이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제가 단기 관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타점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타점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지만요. 자, 그래서 어저께 관점으로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올라타고 나서 버티는 흐름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버티긴 했는데 흐름이 살짝 애매했죠. 애매했다는 것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자, 물론 양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탄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면 이 타점이 현명한 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타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타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도 수익을 못 내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제가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평단가를 좀 오타를 냈었는데 수정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타점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저를 반만이라도 절반이라도 따라 하신다면 뭐 이 정도의 수익에서 뭐 절반 그 이하는 되더라도 적어도 실력 정도 뭐 실력을 쌓고 수익도 쌓고 뭐 여러 가지도 뭐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스터디룸 입장하셔서 뭐 타점 정말 괜찮은지 뭐 수익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단기적인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비트마인.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한 그곳으로 알고 계시죠? 자, 비트마인이 대규모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진행했다라고 해요. 비트마인은 최근 2주 동안 보유 중이던 이더리움의 약 18.6%, 대략적으로 20% 정도 되죠. 규모로는 약 77만 1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에 예치했습니다.
단순히 스테이킹을 시작했다. 이 뉴스로 보기엔 그 규모와 타이밍이 결코 가볍지가 않죠. 먼저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77만 이더리움은 단일 기간 기준으로 상당히 큰 물량이고 시장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즉시 매도 가능한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스테이킹 대 이더리움은 언본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언본딩이라는 단어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나 아니면 스터디룸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급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행동이 딱 발생되는 거겠죠. 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미스테이킹, 즉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이더리움의 잔고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간대별 잔고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분할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자, 첫 번째, 이더리움의 구조적 변화. 이더리움은 이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됐고 스테이킹은 단순한 이자 수익을 넘어서 네트워크 보안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가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장기 가격 전망. 기관이 스테이킹을 선택한다는 건 단기 트레이딩보다 중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시점에 대규모 매도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굳이 유동성을 묶어둘 필요가 없었겠죠. 즉 이번 스테이킹은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팔 자산이 아니라 운용할 자산, 장기적으로 끌고 갈 자산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도 맞물립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ETF 기대감, 레이어2 생태계 확장, 그리고 디파이 활동까지 뭐 여러 측면에서 점진적인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국면에서 대규모 이더리움 보유 기관이 스테이킹 비중을 늘린다는 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비트코인의 이번 스테이킹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 운용의 변화라는 거.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중장기 네트워크 가치에 베팅한 선택이고 동시에 시장 내 유통 물량을 줄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왜냐? 오늘 또 내려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큰 손들은 지금 이더리움을 더 오래,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지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중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 뭐 하나하나 유심하게 뭐 뜯어보셔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압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나올 게 딱 줄어든 마당에 가격이 내려간다? 오히려 땡큐겠죠. 그래서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내용에도 있다는 거. 자, 물론 지금은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려올 때마다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도 좋은데 단기적인 타점들은 결국에 선물 매매를 좀 주로 하실 거잖아요. 뭐 현물만 매매하실 분들은 그냥 내려올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아무튼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중기적인 목표값과 단기적인 목표값을 좀 따로 둘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데이터들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 영상을 계속해서 좀 체크하신다면 뭐 데이터들 잘 알아두실 수가 있고 관점도 잘 알아두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하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올랐다가 빠진 시점이기는 한데 이 하락 패럴에 저항이 나와주고 있죠. 물론 돌파는 했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려다가 또다시 저항을 맞는다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좀 강한 음봉이 또다시 떨어진다면 3,130달러 이거를 지지받는지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 지금 여기서 버티고는 있는데 또다시 내린다면 비트코인도 한 차례 크게 출렁거렸다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오히려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이게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처럼 또다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 3,130달러 이거를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경로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뭐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물론 소파동은 여기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결국 이 가격을 버티다가 올라오고 이탈됐다가 회복하고 지지받을 때 이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3,130달러 예상되는 진입가는 3,170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3,170달러면 어디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보다 살짝 위의 가격이에요. 게다가 이 가격대 위에서는 꼬리가 달리면서 버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거면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여기 양봉에 종가 이상까지 올라올 때 들어가셔도 좋은데 물론 정말 장기적이나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타점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뭐 며칠 동안 밑에를 보게 되면 며칠 동안 버텼던 구간이 있죠.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선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면 3,280달러 뭐 지금도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죠. 이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디서 잡든지 간에. 근데 시간 대비해서 손익을 좀 끌어올리려면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올라갈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이 정말 안 올 수도 있고 정말 온다면 정말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다리셨을 때 제가 결과값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단가를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 뭐 수정이 안 됐었는데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타점을 잡아서 좀 수익 좀 내드렸는데 스터디룸에서 이런 타점들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수익이 가능한 그런 타점에서 공유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스터디룸 입장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하나만 가지고 가기엔 좀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 관점 제가 두 번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이게 내려오면 잡는 타점이었죠. 아까 첫 번째 타점이. 근데 두 번째 타점은 이 하락 패러렐 상단을 마감하는 종가가 발생하는데 3,250달러를 버티면서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그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건 눌림목이 완전히 발생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음봉이 또 떨어진다면 1번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봉이 한번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눌릴 때 있죠. 눌릴 때 3,250달러 이거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양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적어도 양봉을 두 개는 기다리고 들어가자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에는 3,250달러. 자, 보시면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보다 살짝 아래죠. 물론 중간 가격대까지 딱 보게 되면 3,256달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양봉이 마감하더라도 눌림목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기간 대비해서 시간 대비해서 손익이 괜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번 정도의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자, 뭐 이럴 때 예상되는 진입가를 3,270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250달러 거기서 들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이 종가 있죠. 이 양봉의 종가가 3,272달러 이 가격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위에 열린 구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비이상적으로 상승만 보였기 때문에 소폭의 눌림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면서 가는 시나리오 이거긴 합니다. 1번 관점은 여기서 못 버티면서 내려갔을 때 그에 해당하는 그 시나리오죠. 자, 아무튼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손익비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는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타점이 정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을까요? 진입하는 게 어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무조건 다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92K 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릴 때 92K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정확하게 92K 딱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제가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타점에서 우리가 들어갔고 여기서 살짝 눌리긴 했었는데 결국 올라왔죠.
자,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숏을 외치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에선. 물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숏을 뭐 쳐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기다렸다가 롱을 치는 이유는 다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게다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타점은 제가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 타점이 정말 100% 타점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승률상 그리고 타점상으로 꽤나 짭짤한 수익이 좀 잡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고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타점을 또다시 스터디룸에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인데요. 다시 한번 빅숏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그냥 이 밑에서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담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 뭐 88K, 뭐 90K 여기까지 열어두시되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뭐 이더리움도 그런 흐름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장기적인 이 추세를 드디어 꺾어냈는데 조정이 안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은 오늘 종가 뭐 3,180달러 미만에서 마감하면 아니면 내일도 3,180달러 미만에서 마감하면 조금 낙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에서 마감하면 결국에 장기적인 추세나 단기적인 추세는 또다시 상승을 가리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관점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숏보단 롱타점을 위주로 들어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구독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